안녕하세요. 따뜻한 작가입니다. 오늘은 화를 참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살면서 화가 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한 화가 날 때마다 전부 그 화를 표출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를 사귀는 것에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한 화라면 괜찮습니다. 다시 마주할 일이 없으니까요. 출근길에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 운전자가 그렇습니다. 다시 볼 일이 없으니 하루 정도면 금방 잊혀지는 화입니다.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가족이나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 등은 어떤가요? 표출하지 못한 화는 쌓이기 마련이고 화는 더 격한 감정인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분노를 참아서 문제가 해결되면 상관없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폭발하고 맙니다. 폭발하지 않는다면 몸의 여러 증상으로 나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화를 참는 것은 모였다가 폭발하면 더 큰 파괴력을 가지기에 위험하며 분노를 표출할 사람이 없거나 혹은 그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억울함과 부정적 기억이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화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뱉은 침은 동물이나 식물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화는 참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훗날 상대방을 더 크게 파괴하거나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대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다른 활동을 통해서 화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 듣기, 산책하기, 드라이브하기, 맛있는 음식 먹기, 친한 친구와 수다 떨기, 재미있는 영화 보기, 격렬한 운동하기 등 매우 여러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해소가 가장 잘 되는 행동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 하러 가느니 조용히 앉아서 음악 듣는 게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시간이 좋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땐 친구조차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 화를 가라앉힐 여러 가지 행동을 시도해보고 그 느낌을 느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더 잘 맞는 그리고 더 좋은 행동이 추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행동을 조건화 과정을 통해 언제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그 행동은 쉬워야 합니다. 화날 때 동해안으로 드라이브 가기로 정해두면 실행이 어려워서 화는 계속 쌓이겠죠? 언제든 행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행동이어야 좋습니다. 또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화가 났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 때문에 마비되었던 이성을 전담하는 뇌가 작동하게 되어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더 잘 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그것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화를 쏟아내거나 그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아내기보다는 화를 가라앉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차분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화가 나는 상황을 여러 번 마주합니다. 그런데 화를 현명하게 분출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찾아낸 적도 없다면 우리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그 화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우리를 아프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분노 해소법을 찾기 위해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작가였습니다.